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거벗은 세계사 96회 파리 에펠탑과 세계 박람회 엑스포글로 속 이야기. 1870년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보불전쟁이 발발하고 프로이센이 승리한다. 프로이센 군은 파리를 점령하고 나폴레옹 3세를 폐위시켰다. 파리에는 제3공화국이 탄생하고 이에 반발한 파리 코민 사회주의 자치정부가 수립되지만 곧 진압된다. 2년 동안 전쟁에 시달리면서 도시 개발은 중단되었다.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또 다른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다. 세 번째 파리 세계 박람회와 열기구. 1878년 세 번째 파리 박람회가 열리고 랜드마크로 관광용 열기구를 선보여 히트를 치고 토머스 에디슨이 파리에 전기 가로등을 설치하여 파리는 빛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된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세계 박람회와 에펠탑. 파리의 상징 에펠탑 건설. 파리 7구는 1939년까지 기차역이었던 오르세 미술관, 헬리페스 여행,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지하 470m에 있는 하수도 박물관, 밀페유 디저트 등으로 유명한 곳으로 이곳에서 1889년 네 번째 세계 박람회가 열린다. 1889년 박람회는 1789년 일어난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세계 박람회이다. 이 박람회의 랜드마크로 내세우기 위해 상징적인 건축물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에펠탑이다. 에펠탑은 당시 건축 가능한 최고 높이로 여겨졌던 300m 높이로 세워지는데 당시 가장 높은 구조물은 미국의 워싱턴 기념탑 오벨리스크로 169m였다. 파리의 건축가 귀스타브 에펠은 자유의 여신상 내부 철골 구조 작업을 한 건축가로도 유명한데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가 미국의 선물이다. 미국 뉴욕 현장에서 4개월 동안 조립해서 완성했다. 에펠탑의 디자인은 사실 에펠이 아니라 에펠 회사에 소속된 모리스 코이클린, 스티븐 소베스트르, 에밀 누기의 합작 디자인이다. 건축가 에펠이 에펠탑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두 번의 위기와 완공. 당시 에펠은 자비를 들여서 에펠탑을 세워야 했는데 자금 부족으로 에펠탑 건축은 위기를 맞게 된다. 에펠은 에펠탑 주식회사를 세워 투자금을 모으고 자신의 에펠탑 20년간 사용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번째 위기는 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논란이 일었는데 1887년 초 우리가 잘 아는 모파상, 에밀 졸라, 사르 구노 등 예술가, 작가 300명이 에펠탑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유는 파리 한가운데에 아름답지 않은 흉측한 건축물을 세우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에펠은 대중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50명 노동자 투입되어 2년 9개월 5일 만인 1889년 3월 31일에 드디어 에펠탑을 완공한다. 네 번째 세계 박람회 1889년화 에펠탑. 1889년 5월 15일 네 번째 파리 세계 박람회가 개장한다. 에펠탑에는 첫 주에만 3만 명의 관람객이 관람했다. 에펠탑에는 넓고 다양한 실내 공간, 레스토랑, 술집, 카바레, 극장이 설치되어 6개월 동안 200만 명이 방문한다. 맨 꼭대기 전망대에는 에펠만의 숨겨진 공간이 있었는데 에펠은 이곳에서 에디슨과 독대를 나누었다고 한다. 2015년 5월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관람 가능하게 되었다. 에펠탑과 비슷하게 영국에서는 와킨스 타워가 있다. 1958년 도쿄타워, 1893년 미국 세계 최초 대관람차, 중국의 동방명주탑,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영국 런던 아이 등이 에펠탑의 영감을 받은 건축물이다. 에펠탑은 1889년 박람회 기간에만 650만 프랑의 수익 현재 가치 320억 원을 올렸다. 세계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로마의 콜로세움이 910억 유로 128조의 가치로 평가된 반면 에펠탑은 무려 340억 유로 611조의 가치로 평가받았다. 에펠탑은 조명쇼, 매년 7월 14일 프랑스 국경일에 펼쳐지는 불꽃놀이로도 유명하다. 2008년에는 한 에리카 아이풀이라는 미국 여성이 에펠탑과 결혼을 하고 이름을 에리카 에펠로 개명하기도 했다. 매년 7월 14일 국경절에 펼쳐지는 파리 에펠탑 불꽃축제. 다섯 번째 세계 박람회. 다섯 번째 세계 박람회와 벨 에포크 시대. 1900년 다섯 번째 세계 박람회가 파리에서 열린다. 19세기 말까지의 발명품을 모아 나라별로 전시관을 열었다.
44개국 참가하고 5천만 명의 관람객이 관람했다. 최초의 영사기, 시속 8km의 무빙워크 등이 히트를 쳤고 당시 여행 가방 브랜드였던 루이비통이 선보였다. 우리나라도 한국 전통 물건들로 파리 박람회에 참가했다. 파리는 이렇게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예술과 문화가 번창하는 시기를 맞게 되었고 이 시기를 벨 에포크라 벨 이피오크의 시대라고 부른다. 반 고흐 등 몽마르트르 언덕의 예술가들, 물랑루 주물렌 루지의 카바레쇼 등이 이때 번성했다. 파리의 위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0년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한다. 당시 시민들은 파리의 자존심인 에펠탑에 히틀러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줄을 끊어버렸다고 한다. 히틀러는 파리를 파괴하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명령을 받은 당시 파리 방위 사령관 디트리 퐁 콜티츠는 나는 히틀러의 배신자가 될지언정 파리를 불바다로 만들어 인류의 죄인이 될 수는 없다며 명령을 거부했다. 파리가 위기에서 살아남은 순간이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엑스포 1851년 런던에서의 최초의 세계박람회와 파리에서의 5번의 세계박람회 외에도 1876년 미국 필라델피아, 1970년 일본 오사카, 2000년 독일 하노버, 2010년 중국 상하이,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 2020년 UAE 두바이 등에서 세계박람회 엑스포가 열렸다. 최근 세계박람회 관계자들이 현지 실사를 위해 부산을 다녀갔다. 2030년 부산 엑스포의 개최가 확정된다면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으로 등록 박람회를 열게 되는 셈이다. 4월 25일 화요일 오후 10시 10분 TVN에서 방송한 벌꺼벗은 세계사 96회를 살펴보았다.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여 있던 파리는 1851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박람회 이래 19세기 동안 5번의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도로와 하수도 건물을 정비하고 파리의 상징이 된 에펠탑을 세우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빛과 낭만의 도시로 명성을 날린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도 그러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